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진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도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네, 대구 달성과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새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 모습입니다. 어둠 속이지만 능선을 따라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번진 불길이 어제 저녁부터 급속히 확산했는데 밤사이에도 계속 타올랐습니다. 이번엔 각각 경북 의성군 옥산면과 전곡면에서 어젯밤 제보로 들어온 영상입니다. 제보자들은 불길이 마을 회관까지 덮칠까 읍내로 번지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처럼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 등으로 번진 일대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상황으로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여 명에 대한 이송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이 지역 진화율은 68%에 그치고 있습니다. 밤사이 변동 여부는 잠시 후 공식 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가 진 뒤엔 헬기가 모두 철수했던 상태로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밤샘 진화 작업은 민가 등 확산 저지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 무엇보다 오늘 예보된 비가 단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상황이 여전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밤사이 추가된 산불 지역과 대피 지역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북 무주 지역 제보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비교적 낮은 야산인데 산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계속 이어진 모습입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으로 주변 마을 4곳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선 소방은 인접한 주택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박산에서도 불이 나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산서원 주변 주민에게도 어제 저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직선거리로 3km 안팎까지 산불이 접근했기 때문으로 소방당국은 경산서원 건물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밤사이 추가 인명 피해는 아직 공식 집계되진 않았는데요. 어제 오후 4시까지 중대본이 공식 집계한 산불 피해 사망자는 24명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70대 헬기 조종사 등 사망자가 이미 2명이 더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을 비롯해 청송과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산 중입니다. 산림당국이 헬기와 진화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미 역대 최대로 기록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안동과 청송, 영양을 지나 직선거리로 60km 넘게 떨어진 영덕까지 퍼졌습니다. 화마는 태풍급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산림과 민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산림 당국이 잠정 추정한 산불 영향구역만 3만 1000헥타르에 이릅니다. 2만 3천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어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규모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지금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 20대를 포함해 87대의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산불 진화대와 소방 등 인력 5천여 명과 진화 장비 500여 대가 동원돼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연기가 오면 불 오지 않니까 무섭지 않니까. 근데 이렇게 그런 걸 못 봤는데 왜 이번에 왜 가지고 저렇게 불이 크게 돼가지고 저렇게. 하지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풍에 바람의 방향까지 수시로 바뀌어 좀처럼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 인력도 산불 진화 상황에 따라 즉시 재배치하여 인명피해와 주요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총력을 산림 당국은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특수 진화대 등 3천여 명을 투입해 민가와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경산서원 등 문화유산 주변엔 산불 지연제를 살포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안동 지역 산불 확산과 관련해 안동교도소 수용자의 이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교도소는 현재 800여 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환자나 여자 수용자를 우선 이송 중이라며 안전이 확보된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산청 하동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네, 주민과 가축은 물론이고 국보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등 주요 문화유산도 대피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도 화마의 강한 세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청군 시천면 구덕산 일대의 불티가 강풍에 날려 공원구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공원구역 20헥타르가 산불 영향구역에 해당합니다. 산림당국은 국립공원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불 지연제를 뿌리고 헬기를 동원하는 등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화마의 침범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불 확산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중산리 전체 마을 주민과 삼장면 4개 마을 주민이 추가 대피했고 농장의 가축들도 대피해야 했습니다. 중산리 전체 주민과 삼장면 대포, 항점, 내원, 다간 마을 주민에 대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하동 고안마을의 소 70두도 인근 농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천년고찰 덕산사에 보관돼 있던 국보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도 불길을 피해 동의보감촌 한의학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불이 난 지 일주일 가까이 주불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최고 90%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77%로 떨어지고 피해 면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산청과 하동 주민 1,500여 명이 대피소에서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난리가 어디에 있어. 말도 못한다. 그래 그 이따가 우리가 이제 밤에 그날 저녁 못 집에 못 들어오고 저 밖에 나가 문화회관에서 그냥 가서 밥을 먹고.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야간에도 화마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 울주 온양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경남 양산까지 번졌고 민가도 위협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공무원 진화요원들이 갈고리를 들고 낙엽을 치우며 방아선을 만듭니다. 울산 울주 백운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정상부를 넘어 경남 양산으로 넘어가자 불길을 막는 겁니다. 한 차례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잔불 정리가 한창입니다. 산불이 번진 곳은 민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을 뻔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 5시나 다 돼가 헬기가 또 돼가가지고 여기 뭐 몇 분 꺼디만 막 가쁘는 기라 6시는데 가쁘고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안 꺼내 막 밤이 돼 막 볼골골 오는데 막 꽃보치 올라오는데 막 이리 막 파랗게 붙는데 며칠째 이어지는 울주군 온양 산불이 진화가 더딘 이유는 변덕스러운 바람과 메마른 날씨. 잠잠하던 바람이 순식간에 강풍으로 바뀌면서 며칠째 꺼졌다가 살아나길 반복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했지만 화마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바람과 싸움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은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불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바람 세기가 세기 때문에 계속 재발화되는 부분인데 사람 실수로 시작된 산불은 결국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울산 지역에 예보된 비가 많이 내리길 바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산불 진화 현장에 단비가 될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고 금방 그쳐서 산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봄, 진화헬기가 뜨지 못할 정도의 강풍에 급속도로 번졌던 강릉 산불. 도심 문화재까지 소실될 정도였는데 불길을 잡은 건 비였습니다. 5mm 안팎의 매우 적은 양이었지만 습도를 높여 진화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몰아치는 강풍으로 삽시간에 번진 이번 영남 지역 산불. 오늘 드디어 반가운 비 예보가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정오쯤 내리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양은 많지 않아 5에서 10mm 정도지만 지난해 강릉 산불 때처럼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확산을 저지한다거나 산불의 강도를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진화 환경이 더 양호한 조건으로 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실제 연구 결과 봄철 5mm 강수에는 23시간, 10mm 비에는 46시간 산불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엽의 수분 함량이 18% 미만이면 산불이 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비가 내리면 수분 함량이 높아지지만 비가 조금만 내리게 되면 다시 18% 미만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정도밖에 안 걸리게 됩니다. 비는 밤이면 그칠 것으로 보여 산불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봤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판단 내용은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접근법부터 달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대로 선고를 내리면서도 이 대표의 방송 발언들이 어느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분류하고 어떤 질문에 따라 나온 발언이었는지도 확인하며 전체 맥락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잘못 분류한 발언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핵심 쟁점들을 전부 반박했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 관련 이 대표 발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인정의 근거가 됐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2심은 실제 원본 사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10명 규모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실제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말한 이 대표의 말이 곧 김 씨와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며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뒤로 이 대표가 한 발언의 핵심도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것이지 허위사실 공표 처벌 대상인 교유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2심은 또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 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아들 때는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는데 실제 성남시는 공공기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은 게 인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꺼낸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발언은 과장이라 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한 건 맞지만 허위라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라던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주장이 사실상 인정된 거라는 분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을 두고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의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한 데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대표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들의 인식과 전혀 달리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현재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나 대장동 의혹 사건 등 당분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임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권 가도에 가장 큰 위협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여전히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1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된 만큼 2심 판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2년째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가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만 11개월이 걸렸고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수원에서 진행 중인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는데 검찰은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이후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기일 지정을 촉구하며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헌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며 경제는 점점 악화하는데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헌재 앞으로 몰려간 민주당 의원들은 빠른 파면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며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적인 헌재 비판을 자제해왔던 민주당은 헌재가 의도적으로 선고 기일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선고 지연은 국민 그리고 국가 이익이 아닌 내란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마저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재탄핵 추진 가능성엔 말을 아꼈습니다. 당 일각에선 재탄핵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늦추거나 탄핵당이란 오명만 반복되게 할 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역풍 우려도 적잖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빠른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입장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시사한 야당을 향해선 탄핵 중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빨리 잡으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까진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드리라고 요구했던 여당이지만 지금까지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건 탄핵 인용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분 재판관이 사퇴 직전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갈 것이다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조속히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지정해야 될 것이고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YTN과 통화해서 이번 주 안에 선고를 못한다는 건 헌재가 어떻게든 변수를 바라며 시간을 끌고 있는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공식적으론 신중론을 유지하는 기류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선고를 빠르게 내려달라는 건 의원들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여당은 한덕수 대행 재탄핵을 시사한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는데 탄핵 중독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정보를 미리 듣고 조급해서 그런 거다 등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조급해서 한덕수 권한대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 운운하는 거 아닌가. 헌재 일정에 관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민주당 주장엔 과거 이재명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를 대가로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가 다시 변수가 되면서 여당 입장에선 탄핵 심판 선고가 더 뒤로 밀리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한 여론전도 계속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과 SK,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과 함께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올해 첫 달도 출생아 증가율이 11.6%로 집계돼 1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우리, 하나, 신한 등 주요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어 예대 금리차가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니코틴 등 유해물질이 적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일회용 전자담배에서 실제로는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재산 현황이 공개됐는데요.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의 77.3%가 재산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가운데 162명은 1억 원 이상 규모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대 상반기 국회의장단의 재산 증감을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천만 원, 주호영 부의장은 1억 9천만 원 정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예금 증가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하경 국회 부의장은 1천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재산이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산이 1억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년 전보다 1억 9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습니다. 보유주택 가격의 상승과 후원금 증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체 재산이 2,60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일부 채무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 후원금 등이 늘면서 2억 원 증가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 최고 부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총 재산은 1,3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정 의원이 3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재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231명으로 전체의 77.3%에 달했습니다. 이 중 70% 정도가 1억 원 이상 넘게 재산이 증가했고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산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산불이 난 인근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필사의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불바다가 된 산속을 다급하게 운전해서 빠져나오고 사방에 보이는 불길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 2대가 다급하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도로 양옆은 이미 불바다입니다. 강풍을 타고 도로 한가운데까지 불길이 침범하고 눈앞에는 불티가 휘몰아칩니다. 자칫 차에 불이 옮겨 붙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 연기까지 시야를 가로막는데 앞서가던 트럭이 보이지 않자 뒤따르던 운전자는 당황합니다. 오빠 안 보여 차가. 차가 안 보여. 어떡해. 차가 안 보여. 도랑에 빠졌던 트럭 운전자는 뒤차로 옮겨 타 함께 대피합니다. 경북 영양에서 일가족 4명이 대피할 당시 상황인데 이들은 이렇게 10여 분을 달려 산속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불씨 같은데 이런데 막 기었어. 막 엉망이었죠. 뭐 얼굴은 뭐 잿더미고 뭐 몸은 뭐 장난 아니었어요. 살아난 게 감사한 일이죠. 뭐. 도로를 달리는 차량 양옆으로 시뻘건 불길이 일렁입니다. 산불이 덮친 경북 청송을 빠져나와 안동을 지나던 운전자는 더 이상 대피하기 어려워 인근 폐교 운동장에 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폐교 쪽으로도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상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확 내려왔고 대나무밭이랑 해서 또 불길이 금방 막 번지더라고요. 이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대피 장소까지 불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굽이진 도로 앞 산등성이가 불타오르고 도로는 물론 멀리 보이는 건물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어머, 여기 공장이야. 일부러 불 지른 거 아니잖아. 지인이 걱정돼 경북 안동을 찾았던 운전자는 심각한 상황에 급하게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진화대원과 헬기 조종사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중턱에 추락한 헬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충격이 어찌나 컸는지 50m 넘게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흩어졌습니다. 면사무소 앞 한 300~400m 상공에서 헬기가 물통을 달고 제자리에서 2바퀴 정도를 화르륵 돌더라고. 수초 후에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안 가고 꽝 소리를 들어 헬기 떨어졌다 이렇게 했거든. 안개 때문에 일단 헬기는 보이진 않는데 엄청 낮게 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 나는 것처럼 의자가 막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낮 의성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임차한 것으로 전날 오후부터 의성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산불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바람이 불어 헬기 조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며칠째 이어진 산불 탓에 연기가 들어차 10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산에서는 여전히 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산림청은 안전 문제로 한때 전국 산불 현장 헬기 투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동시다발 산불과 사투를 벌이느라 조종사도 지치고 헬기 정비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틈에 산불이 더욱 확산하자 3시간 만에 헬기를 다시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 속에 진화 작업과 대원들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산림당국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어떤 곳이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박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기와집과 초가집 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양한 유교적 전통은 물론 서민들이 즐겼던 하회 별신구 탈놀이 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앤드루 왕자 등이 찾은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In particular, I remember the very warm welcome that I received in Haho village on the occasion of my 73rd birthday. 하회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입니다. 사립교육기관이자 학문의 중심지였던 서원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서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은 먼저 하회마을 일대의 인력과 함께 방사포와 소방차 등 장비를 대폭 보강한 상태입니다. 병산서원에도 소방차와 인력이 대기하면서 살수 작업과 함께 산불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편액 10여 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시야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고요. 병산도 마찬가지고 하회마을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고요. 소방이라든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좀 대기하면서 주변 살수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는 좀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봉정사에 있는 괴불도와 아미타 설법도, 고운사의 석조열의 자상 등 안동 일대 사찰에 보관 중이던 보물 10건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운사 가온로와 연수정 등 소실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번에는 YTN으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차량이 달리고 있는 도로 옆에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북 청송군에서 안동시로 빠져나가는 가래째길의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창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며 상당히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어 급하게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에선 주황산 국립공원에서도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달리는 차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시뻘건 불길이 도로 옆 야산에서 번지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경북 안동시에서 영양군 석보면으로 이동하는 도로 주변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안동에 있는 집이 다 타버렸다며 영양군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동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화면은 어젯밤 9시 10분쯤 경상북도 문경시청 근처의 모습입니다. 늦은 밤인데도 길거리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입니다. 경북 청송군과 안동시를 중심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문경시까지 연기가 날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보자는 나무 타는 냄새가 심각하다며 문경에도 어디 불이 난 건 아닌지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어젯밤 10시쯤 경북 의성군 전곡면 구암리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고 불길 아래 놓인 도로를 따라서 차량 한 대가 전조등을 켜고 위태롭게 지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꺼졌던 불길이 다시 살아났다며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번질까 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보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의성 산불은 내륙에서 해안까지 확산하는데 불과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수관화와 열기둥이 많이 관측된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산불 전문가들도 이렇게 산불이 확산하는 건 처음 경험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앞으로 더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산불 확산 전 의성 지역에서는 불회오리처럼 타올라 나무 위로 빠르게 번지는 수관화가 많이 관측됐습니다. 또 산 곳곳에 하늘로 솟구치듯 형성된 열기둥의 모습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역대 산불 현장에서는 자주 보기 힘들던 현상입니다. 산불 현장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불회오리가 생겼습니다. 불회오리. 이제 이런 것들은 산불 교과서에서나 봤던 얘기들이거든요. 이 두 현상은 곧 태풍급 강풍을 타고 비화 현상으로 이어져 산불을 빠르게 확산했는데 의성에서 안동과 청송을 지나 동해안까지 확산하는데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찰한 산불 중에서 가장 빨랐고요. 가장 불씨가 많이 달아다닌 산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실록을 이렇게 잘 살펴봐도 이렇게까지 내륙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안까지 도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례적 대형 산불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30년, 50년, 100년까지 무조건 대형 산불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이제 관점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속에 경험하지 못한 산불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형화, 가속화, 연중화하는 산불에 대비하고 대응 역량을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람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등산 중에 연기를 목격하고 직접 불을 끄려던 50대 여성이 얼굴과 목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산 30평 정도가 탔고 나무 25그루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려던 등산객으로 인해 난 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건물로 번지면서 안에 있던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5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주변 소방서에서 30대 이상의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선 뒤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밤사이 용인시와 수원시는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에게 창문을 닫도록 하는 등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건물 안 연기를 빼내며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소방은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향나읍에 있는 폐기물 자원 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화재 당시 작업자 6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서부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주택가까지 덮치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여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교통 차질과 전력 차단 등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산 곳곳에서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강풍과 함께 산을 타고 내려온 불길은 마을 주택과 건물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山なんかでもう風が吹いたらもうどっち向いていくやらわからん. 화재로 전력이 끊겨 시내 도로 신호등도 모두 꺼졌습니다.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서 지난 23일 시작된 산불로 축구장 300개 면적이 소실되고 건물 9동이 불에 탔습니다. 시는 주민 6천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 차질이 이어졌고 주택 16,000호의 전력 공급도 끊겼습니다. 炎とかがすごい出てて、で一瞬炎がブワーってなった瞬間にボンって音がしたんで、そしたらもう全部今ここら辺が停電になったって。 같은 날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일어난 산불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거센 바람으로 불길이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 70세대에 피난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역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와테현 오우나토시에서도 대규모 산불로 2,900헥타르가 불에 탔는데 지금도 잔불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건조주의보와 함께 지역에 따라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어 산불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곧 발표합니다. 지난해 자동차 미국 수출 규모가 5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서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욕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 맨해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입 자동차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건 철강과 알루미늄이 처음인데 트럼프는 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관세가 발효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관세까지 시행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전선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또 관세를 피하려고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미국 내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 발표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and I hope other things also, but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품 1위 품목이었던 만큼 우리나라에 타격이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입니다. 지난해 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51조 원에 달해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의 49.1%,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의 수출량은 97만 대 정도고 이 한국 GM의 수출량은 41만 대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예고에 24일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함께 이 향후 4년간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에게 이번 이 관세가 재정적인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달 초 이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CEO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모두 안전벨트를 매라, 버클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이 스텔란티스의 주가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월가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Yeah, I would start by suggesting that March Madness in 2025 started in the stock market this year as opposed to on the basketball courts, as we've seen a heightened level of volatility and a heightened level of uncertainty.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 세계 경제 재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배우 김수현과 사생활 논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고 김세론 유족 측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 유족은 나오지 않고 법률 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 김세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의 입증 자료를 공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남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정오 무렵에는 경북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영남 지역에 내리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단비 효과가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추가 화재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마스크로 호흡기를 보호하셔야겠고요. 오후에 중서부 지역은 스모그와 황사가 함께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다시 악화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동안 황사가 섞여서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출근길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3도, 대구는 17.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내일부터 휴일까지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